네, 한 70대 남성이 단골 식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보통 단골 식당이라고 하면 계속 영업을 하길 바랄 텐데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불을 지른 게 일부러 질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화가 발생한 날은 5월 25일 날 새벽 2시 5분경이에요. 71세의 남성이 본인의 집에서 약 500ml 정도의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때 갈 때 그 사람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식당 외벽에다가 그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라든지 폐유지 같은 걸 모아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방화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결과 이 식당 건물 전체가 다 전소돼 버리고요. 네. 번져가지고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더 나아가서는 그 옆에 있는 펜션 건물 한 동을 전부 태워버려가지고 추산 한 2억 1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단골이었다면서요? 왜 불을 지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면 우선 70대 남성이 이 식당 단골이 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음식이 맛있어서 단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70대 남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식당의 여성 종업원에 반해서 단골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였는데요. 네. 이게 몰래 연정을 품고 이 식당을 종종 방문을 했고 이제 식당 사장, 종업원을 가리지 않고 안면까지 트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짝사랑하는 그 여성 종업원이 자신의 사랑을 거절해서 불을 지른 건가요? 왜 불을 질렀을까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아마 그 첫사랑과의 사연이 어떤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좌우간 봤던 그 종업원이 자신의 그 첫사랑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식당 종업원을 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 중에서 일부 예의 없는 사람들은 뭐 반말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70대 노인이 그 여성을 동일시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그 첫사랑하고 동일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반말을 하고 또 이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본인은 이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직접 나와가지고 왜 반말하느냐, 왜 신체적 접촉하냐 이러면은 논리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집에 가서 조용히 아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저 식당에 불을 질러서 저걸 싹 없애버리면 그 짝사랑하고 비슷한 그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 불을 지르게 된다면 그 식당이 없어지고 그 식당이 없어지면은 자기 짝사랑하고 첫사랑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여성이 직업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본인은 생각을 못한 것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가지고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오히려 그 짝사랑하는 여성께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난처한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만약 불을 질렀을 때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칫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생명에도 위독한 어떤 침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남성이 원래 처음에 이 식당에 불을 지르기 전에는 여성을 찾아가가지고 일을 그만둬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라라고 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 여성이 이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아마 이 70대 남성은 조금 화도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식당에 대해서 어떤 분풀이, 미움, 그리고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는 손님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손님들에 대한 분노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식당에 대해서 화풀이한다라는 차원에서 방화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계시다 보면 이렇게 사랑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사람들 많이 봐주실 것 같아요. 있죠. 사실은 그 살인 사건도 뭐 우리가 원한 의한 살인 사건, 치정에 의한 사건, 뭐 채권 채무 뭐 따지는데요. 가장 잔인하고 집착적인 게 사실 치정에 의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이 개입돼 가지고 여성 때문에 범행하는 거는 상당히 중범죄가 많은데 이 범죄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 사람도 일종의 집착형 범죄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인데 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범이에요. 그래요? 예, 오히려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에 의해서. 예, 특히 이제 방화를 수단으로 하는 범인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띠는데 이 사람은 출소 이후에도 경찰에서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리꾼들도 사장은 무슨 죄냐, 가게를 날렸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 70대 마음의 지핀불이 심지어 방화로 이어졌다. 사랑의 힘이 70대도 눈멀게 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약간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하는 그런 분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을 먹었을 때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의를 한다든지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상의할 의논 대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어른이 되거나 또는 지혜가 이렇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어도 이제 질투라든지 뭐 소유욕이라든가 어떤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나이가 먹는다고 그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한 이런 행동들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무모하고 네.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불을 지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불을 지르는 그 순간까지는 자기는 아주 순수하게 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도 뭐 상당히 좀 관찰이 필요한 그런 네.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순수한 마음에 불을 질렸으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고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가 탄로났고 재판에 넘겨졌고요. 지난달 30일 네. 이 방화죄로 실형 3년을 결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랑은커녕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네. 실형이라면 어쨌든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한 건데 식당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이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살아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돈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사기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상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 가지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방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단순하게 그냥 이 건물만 이렇게 타버린 것이 아니라 또 그 영업을 하지 못한 이런 손해까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